표절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도적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이나 학술 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이 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글이 에, 이렇게 표절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어떤 룰이 있죠.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바로 이 표절이라는 건데요. 이런 정치인들이라든가 교육부 총리가 표절을 했다. 국민대 교수 시절에 논문을 표절해서 그것 사퇴하게 되고, 2007년에는 고려대 총장이 저자 논문 표절로 취임 56일 만에 사퇴를 한 일도 있고요. 문대성 IOC 위원이었죠. 그 사람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으로 뭐 의원에서 탈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뭐 2013년에는 사랑에게 오정희 목사님도 그 논문 표절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설교가 중지된 일도 있었죠. 뭐 그다음에 뭐 스타 강사 김미경 씨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의 공공정책학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서 잘 나가던 그 강사 자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도 보면 이 표절 때문에 언론상에 뭐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이 계속 나타나죠.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 보면 학교 시절에 썼던 논문이 표절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 한국 학술단체 총연합회에 이렇게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거나 출판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세 번째는 연구 계획서나 제안서, 그다음에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혹은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이렇게 학술 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출처를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인적 자원부는 좀 더 정확하게 그 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개 단어 이상이, 단어가 6개가 동일하게 나열이 돼 있으면 그거의 표절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라든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짜집기 같은 거, 그리고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거나 혹은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저작물, 이런 것들이 표절이다라고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제 표절을 하게 되는데요. 표절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표절이 꼭 남의 것만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되지 않고요. 자기 것도 표절이 됩니다. 자기 표절. 그러니까 자신이 썼다 할지라도 그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썼던 논문이나 아니면 발표했던 자료들을 어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논문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데 이거를
그냥 영어로 타국어로 번역만 해서 똑같이 내용은 똑같은데 번역만 해서 이렇게 올려 놓는 경우, 이것도 표절입니다. 혹은 이제 그림, 표, 데이터 이것들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원전과 연속된 5문장 이상이 같거나 동의어가 거의 같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표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내가 썼던 글이라 할지라도, 내가 썼던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것을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지, 아무리 내가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어떤 그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지 표절에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표절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피 킬러라는 것이 이제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그 저작물을 거기다가 올려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메일 주소 넣고 인증이 이제 여러분 이메일로 가서 인증 확인이 되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버전은 하루에 3건 정도를 3건 올릴 수가 있어요. 무료로 검사할 수가 있고, 올릴 수 있는 파일은 이제 한글, HWP, 워드, 그다음에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그다음 PDF, 텍스트,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면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500건 이상의 인터넷 공개 콘텐츠와 이제 내가 업로드 시킨 것과 얘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슈퍼컴퓨터가 하겠죠. 그것을 조회해서 아까 말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6개의 단어가 연속되거나 한 문장 이상이 일치할 경우 그것을 이제 표절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업로드하고 1분 이내에 그게 끝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돌려주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바로 올려주죠. 그래서 결과 확인서는 PDF로 결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몇 퍼센트가 표절이 일 수 있다.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그 링크 걸려준 거를 요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그 익스플로러나 크롬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매뉴얼을, 카피킬러 라이터 매뉴얼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고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표절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고, 요즘은 어떤 그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입사할 때 자기가 제출했던 어떤 논문이나 어떤 에세이나 이런 거를 이 카피킬러에 돌려가지고 그 검사지도 같이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이제 그 표절일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인용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책에서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이것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떤 저자에 의해서 어떤 책에서 또 어떤 학자가 주장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풋노트를 다는 거예요. 풋노트를 달아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여기서 가져온 글이다, 이런 거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게 되면 그 다른 데서 가져왔더라도 그게 표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풋노트를 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논문에서 내 얘기를 쭉 하는 것보다도 다른 내가 연구한 어떤 책들, 선행 연구
해서 내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풋노트를 달아서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표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용 출처를 밝혔더라도 논문 전체가 독자성이 없을 정도로 타인의 연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냥 논문 전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그거를 다 붙여서 아무리 인용 출처를 했더라도 논문이 전체적으로 그 인용한 내 퍼센테이지가 너무 지나치면 사실 내 아이디어는 없고 다른 사람이 썼던 글만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인용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 출처를 밝힌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논문의 가치 그리고 방향 이런 것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나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인용한 것들이 주가 돼 가지고 논문이 구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나의 주제와 그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그런 타인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책의 어떤 인용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인용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그다음에 연구의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것들, 혹은 설문을 했던 것들,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어떤 그 주제나 어떤 용어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내렸을 때 어떤 유명한 학자가 했던 문장을 가져와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른 학자들의 어떤 정의들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paraphrasing.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역. paraphrasing을 하는 겁니다. 문장을 paraphrasing. 그러니까 문장을 내가 소화된 말로 다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 그걸 이제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여러분이 돼 있어야 돼요.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표절을 합니까? 표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면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말 조리 있게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마치 나도 그것을 그런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서 그것이 마치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그 충분히 연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다른 글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글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이 표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은 쫓기지. 근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면 너무 그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경 속에서 끄집어낸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허락 없이 마치 자기가 경험하고 성경에서 빼온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이것도 설교의 표절이죠. 이것도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학문적인 그러니까 목회자는 학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표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그 학문에 대해서 소화해내고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소화해낸 상태에서 말을 만들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표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